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호 그리고 한강 잠수교 부근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4대강 유역의 녹조 현상 역시 지난해보다 빨리 시작됐는데요. 파괴돼 가고 있는 수생태계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경기도,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91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7월 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지난 3일 밤이죠. 한강 잠수교 부근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기도의 반월천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서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무엇인지 강살리기 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지난 3일 밤에 잠수기 북단에서 한 500여 마리가 떼죽음 당했고요. 네.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한강본부에서는 아마 이 1, 3일 지역에 많이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흙탕물이 유입하고 해서 네. 피라미나 누치 등이 폐사되었고요. 또 조사 결과로는 용존산소가 용존산소가 그 0에 가까운 상태라고 결과를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원인이 집중호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집중호우가 원인이 될지. 예. 근데 일단은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그 하수가 원류된다든지. 예. 또 비즈모염이 초기 비즈모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고온의 수온이 들어와서 예. 흙탕물이 불러일으켜서 이런 물고기 폐사는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이 한강 지금 잠수기 같은 건 한강 본류잖아요. 예. 네, 본류의 물고기 떼죽음은 그런 예전에도 그런 것들은 저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 본다면은 지금 한강본부에서도 작년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종합적인 어떤 과정이나 예. 4대강 사업 이후에 한강 상류에 지금 수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강 상류에 변화된 수환경의 결과에 따라서 한강 중류인 이제 서울의 수질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기도 시화호에서도 같은 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월천 같은 경우는 작은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시화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난개발이나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가둬 놓자 말자 이제 수질이 이제 죽음의 호수로 이제 전락해서 담수 이후 바로 이제 불가피하게 둑을 개방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하수 처리 시설이나 인위적인 이런 시설로서는 수질이 이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문의 부분적 개방만이 아니라 항시적 개방이나 좀 과감한 보온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비슷한 사례인 일본의 이사야만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서 방조제를 허물어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 본다면은 반월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월천 경우에 무단 방류, 폐수 무단 방류가 원인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있죠. 6월달, 6, 7, 8월 달에 이제 장마 기간에 예. 예전에 이제 좀 윤리적 문제 때문에 공장에서 무단 폐수가 종종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없다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원인을 지금 이렇게 말하기에는 예. 뭐 쉽지는 않죠. 예. 아마 있기는 있겠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좀 환경의식 이런 것들이 인식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녹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주장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강 본류 반월천하고는 조금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 6월 달부터 이 조류경보의 60배에 이르는 예. 30만 셰퍼수가 발견되었거든요. 예. 실제 작년보다 기간도 한 40일, 길게는 69달 정도 빨리 작년 하만보에서 환경부가 조류경보를 내렸을 정도죠. 예. 근데 한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류의 맑은 물로 희석되어서 그 낙동강이나 다른 강에 비해서 녹조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낙동강의 경우에는 중상류가 이제 모두 녹조 범벅이 되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녹조가 창궐할 때는 상류 댐 물을 방류해서 희석화해서 그것을 위기를 넘기고 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해서 담수량이 아예 더 적다 보니까 댐 방류라는 대책도 아마 한 마디도 넣고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제 장마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낙동강의 경우는 이제 녹조 라떼를 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수지에 서식하고 예. 악취를 내뿜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예. 예. 그 녹조 라떼라는 용어가 녹조가 아주 좀 극심할 때 쓰는 용어 같은데 이게 정식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녹조가 심할 때 그냥 쓰는 용어고요. 예, 범벅이고 라떼처럼 이 젤리처럼 이게 예. 그냥 물만이 아니라 질퍽질퍽할 정도로 예. 이 녹조가 뭉쳐져 있는 그렇다면은 그 녹조가 앞으로 계속 더 심각해진다면 큰 문제인데 어떻게 그 물고기 집단 폐사 같은 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강경 기초 시설이나 비점 오염원이나 하수관거 정비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예. 큰 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온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온도는 뭐 4대강 이전에도 온도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녹조가 예.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보면은 1987년도에 낙동강 하구뚝을 만들자 말자 하구뚝 상류인 부산 양산 쪽에는 녹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예. 지금 한강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중상류까지 거의 반복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심각한 농도로 발생하는 것들은 다대강 사업 이후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 독성 남조류가 우점종이라는 발표를 하고요. 예.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에도 2013년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는 보더라도 독성 남조류가 우점되어 있다. 그리고 발생도 예전보다는 7배, 8배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예. 이런 걸로 본다면은 그 녹조가 창궐하게 된 여러 원인이 이제 수온이나 그 정체, 오염원 유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수온의 원인보다는 이 보로 인한 예. 정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업 이후에 예전에는 8.6일에서 예. 무려 100일로 본다면 11.6배나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 본다면은 이 남조류의 창궐 같은 경우에는 이 보로 인한 정체 수질의 정체라는 게 확실한 걸로 예. 판단됩니다.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류 같은 게 이제 번창을 한다면은 결국은 해결책은 그 보를 다시 부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죠. 그죠? 예. 현재 지금 조사한 지 한 6, 7개월 넘어가고 앞으로 6, 7개월 뒤면은 원인이 밝혀지겠죠. 예. 물론 이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두 개 보를 개방해서 비교해보면 가장 간단한데 예. 과감한 그런 조치는 없거든요. 일단은 현 정부를 믿어보겠지만 4대강 조사 결과가 예. 결과에서 녹조의 장거리 수질에 오염되고 수생태계 파괴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후 2단계 모니터링으로 본다면은 보는 한두 개 상시 개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심각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다면은 보의 철거도 예. 저는 현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녹조가 반복되고 있고 큰빛 이끼벌레 같은 게 창궐하고 있다는 거는 특히 큰빛 이끼벌레는 녹조를 주로 먹이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엽서를 붙은 거지, 그죠? 그래 본다면은 보이 철거는 저는 국민의 바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살리기 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운영궁에서 야간 개장과 전통 문화 공연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평소 운영궁의 하절기 관람 시간은 저녁 7시까지인데요. 7월부터 8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에만 9시까지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여름밤에 운영궁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네요. 네, 보통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도 이맘때쯤 야간 개장 많이들 하는데요. 운영궁은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영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이번 금요 야간 개장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분과 전혜원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운영궁은 흥선대원군과 조선 제26대 왕이신 고종의 잠저이기도 하고 대원군께서 79세까지 사시던 곳입니다. 7, 8월에는 주로 5대 궁궐에서도 야간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운영궁을 7월과 8월에 금요일 저녁에 야간 개장을 해가지고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악이 흐르는 여름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의 국악이라든가 창극이라든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명사들을 모셔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야간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야간 개장은 물론이고 우리 전통 공연도 볼 수가 있군요. 네, 7, 8월 금요일 운영궁에서는 이처럼 무료로 창극과 전통 공연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약 30분 동안은 창극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이 창극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전통적인 판소리를 무대화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 창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는 이 새로운 형태의 극음악을 말합니다. 네. 이번에 마련된 창극란은 흥선대원군과 구한말 최고의 여류 명창인 진채선 그리고 고종 명성황후가 등장하는데요. 이번 극에서 흥선대원군 역을 맡은 고준석 씨에게 창극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창극란이라는 게 이제 석파의 난초라고 조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대원군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 돌을 뚫고 그 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역경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뿌리를 딛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대원군의 굳은 의지나 보편적으로 대원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뭔가 쇄국 정치를 하고 그거 외에도 아들에 대한 마음이나 또는 민비와의 갈등 그 외에 가장 큰 건 진짜였을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최선희와의 로맨틱 구조 그런 것들을 이 극을 통해서 대원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공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궁 안쪽에 있는 한옥 대청마루에서 이뤄지는데요. 예. 운영궁 안에 있는 일용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모든 공연이 펼쳐지는데 이곳은 원래 운영궁의 안채로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맛보기로 창극란의 일부분에 이어서 출연자들의 소감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진채선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영화도 나온다고 하고 진채선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저한테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되어서 일단 너무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한번 했던 거라 이번 연도에 다시 하게 돼서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랄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뭐 관객분들도 그렇고 또 대원군이라는 역할 자체가 그렇게 쉬운 역할이 아닌데 또 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네, 다른 전통 공연도 있었다고요?
네, 이 창극 공연이 끝난 뒤에 7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은 다양한 장르의 전통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 공연들은 매주 공연자들이 다른데요. 야간 개장 첫날이었던 지난 금요일에는 무형문화재인 황규상 최순희 부부의 금슬상화 공연이 있었습니다. 궁과 잘 어우러지는 피리 생황 연주와 함께 전통춤 공연이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오경자 자매의 각야금 거문고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그 금슬상화 공연도 아까 얘기한 거기서 공연장사는 똑같아요? 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의자는 많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마당이 넓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는 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 야간 개장 첫날이었는데 시민들은 많이 찾아왔던가요?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날 운영궁을 찾아서 문화 공연도 보고 또 궁 곳곳을 거닐면서 여름밤의 정취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나온 학부모는 물론이고 연인이나 친구,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왔습니다. 연령대 또한 정말 다양했는데요. 여러 시민들 사이에서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관람객들과도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애들하고 TV 보다가 야간 개장한다고 그래서 내 아이들도 역사 공부도 좀 시켜줄 겸 해서 보러 왔어요. 둘러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연 경관도 너무 좋고 건축물 같은 것도 애들 또 보여주고 하니까 공부도 될 것 같고 저도 또 저 나름대로 또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SNS에서 운영궁이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해서 때마침 미국에서 아는 친구도 와서 소개도 해줄 겸 밤에 둘러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 궁이. 그래서 오게 됐어요. It's beautiful. It's amazing. I'm from America, so nothing is this old in America. So this is very interesting, and it's just great. 네, 운영궁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이 운영궁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수직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운영궁을 지키던 수하들이 사용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문에서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 운영궁과 그 주인인 흥선대원군에 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 전시관에는 운영궁의 모형이나 왕과 왕비가 착용했던 예복, 또 운영궁의 각종 생활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 전시관 옆이 바로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1호당이 있고요. 그 건너편으로는 노락당, 노안당 등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도 구경이 가능합니까? 네,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시면 모두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운영궁,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운영궁은 창덕궁이나 인사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나 5호선인 종로 3가역에 내리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의
안전 불감증 어느 정도 됐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신설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5곳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와 친권 제한, 사회봉사, 치료 위탁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후보로 국회 보좌관 출신인 유의동 평택발전연구소장을 확정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4명이 참여한 국민참여 경선 결과 유 소장이 최종 후보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울 천호대교 남단 한강 둔치에서 31살 광모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천호대교 아래를 20분가량 수색해 의식을 잃은 곽 씨를 찾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곽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수영으로 천호대교 기둥까지 다녀오겠다며 물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또 경기도 감사관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본희 감사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감사관 전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하나가 민간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은 부실입니다. 예. 화재의 경우 초반 5분 후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방서 출동은 최소 한 20분 정도 되므로 예. 자동 소화 설비 작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소화 설비 점검 업무를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점검 업체 선정은 건물주가 합니다. 예. 민간 업체에서는 건물주가 요구한 대로 허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 소방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 권한이 있는 소방서에서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불시하지 않고 예. 점검하더라도 컨설팅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이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한 총 383개 정도 건물을 점검했더니 66%인 253개 건물에서 소방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들이 보면 그 대형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럴 때 보면 내부 수리공사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스프링쿨러나 화재 경보기를 아예 꺼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시정이 절실합니다. 그런 일이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네,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점검한 결과 이렇게 아까와 같은 그 자동 설비를 폐쇄시켜버리거나 잠궈놓거나 또 허위 보관 그런 데는 한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56건 정도 그런 게 나와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 그 관내 소방서 특별 점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민간이 점검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공 부분이 점검을 다시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보니까 특별 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점검한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도 더 강한 제재 조치도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로 지금 허위 보고 이런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범죄 정도 돼야 이제 고발이 되는 건데 예. 점검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안전 불감증이 문제인데 개선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좀 불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불시 점검을 해야만이 평상시 행태가 문제입니다. 예. 시설을 갖춰 놓더라도 잠궈 놓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런 이제 특별 점검을 좀 강화하고 예. 또 감사실 같이 좀 독립적인 데서 좀 철저히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컨설팅 감사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컨설팅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예, 저 보면 저희들 요새 규제 개혁이 과제입니다. 예.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동맥 경화 현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경험을 보면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실제 현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합니다. 예. 복지부동하고 뭐 심지어는 뭐 낙지가 뭐 철판에 붙는 것처럼 낙지부동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행 감사 시스템은 되게 규정만을 앞세워 적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뭐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가 좀 나섰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할 수 있도록 예. 감사 문화를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라. 그래서 도에서 불명확한 법령 해석이나 대안 제시를 적극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좀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어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 컨설팅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안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을 빨리 해주니까 업무 처리가 빨라지면서 민원인도 굉장히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예, 뭐 저희들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 시설 부지에 뭐 가건물 형태로 민방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는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예.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뭐 이 가건물 형태 이런 형태의 사업 추진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 그동안 설계비를 한 2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예. 그런데 2천만 원 투자해놓고 사업을 중단하면 감사 이제 지적을 받을까봐 예. 사업 중단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고 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투입자는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 뭐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과감히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지금 뭐 컨설팅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컨설팅 감사를 좀 활성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공무원 하면 아시겠지만 감사 제도에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 그동안 업무 추진 중 감사가 의식되어 감사실에 질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답을 주지 않고 사후적으로만 감사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책임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저희는 이와 반대로 일선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책임 부담을 감사관실에 이제 떠안겠다는 것이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의 혁신적인 발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활성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지원 시책 순회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적극 행정을 확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감사는 경기도 외의 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합니까? 전국에서 유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도가 지난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요? 네. 그 비결이 뭡니까? 뭐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 선도 클럽, 뭐 고충 민원이나 반부패 1위, 자율적 부패 방지 1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감사관실이 먼저 그 공모 절차를 통해 직원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서 적세 배치하고 또 전문화시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부패 이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품 향응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거 한 100만 원 정도 돼야 뭐 경징계 처분 정도 되는데 저희는 50만 원만 돼도 해임을 해버립니다. 예. 50만 원 이상 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부패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부패가 좀 음성화, 지능화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난 1월에 저희들이 청년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청년 경기팀을 신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 경기가 경기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도록 하고 이러한 청년 경기팀을 감사관실에 두어서
도감사관실이 청년 경기를 이끄는 명품 감사관실이 좀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에 공헌한 직원에게는 인사상 가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 도가 깨끗하면서 스마트한 도정을 추진하도록 청렴성 자기 진단이라든가 청년 교육 의무 이수라든가 다양한 전문 의식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작년 7월에 도감사관으로 이제 재임하면서 깨끗 스마트하고 배려하는 감사를 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 100여 명 정도 함께 감사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천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과거 감사와 달리 어려운 행정 문제를 상담해주고 적극 행정을 모두 면책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처럼 감사하면 소신껏 일하겠다. 달라진 경기도 종합감사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그 내부 게시판에 게 있습니다.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발 유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감사 문화를 개혁하여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 때문에 일이 빨라지게 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이런 감사 문화를 개혁하면 다른 시도가 따라올 것이고 전 시도가 바뀌면 결국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 감사 문화 개혁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본희 감사관께서는 지금 감사관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7월에 와서 약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보통 그게 임기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개방형으로 임명이 됩니다. 외부. 그래서 이제 기본 임기가 2년이고요.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경기도 전본희 감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What is the dress code? What is the dress code? 복장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 여러 회의나 행사에는 그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중요하죠. 다른 분들이 포멀하게 턱시도를 입고 가는데 반바지를 입고 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다른 분들은 캐주얼하게 티셔츠 입고 가는데 드레스 입고 가게 되면 문제죠. 드레스는 드레스 뜻도 있지만 to dress 그 동사는 장식하다, 다듬다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몸을 다듬죠. 그래서 to dress 동사 씁니다. code는 규칙, 규정, rule, regulation 이런 뜻 있습니다. So, what's your dress code at work? Whatever your dress code is, I hope you have a great day.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 시간입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문자 사연인데요. 4296번 4층 다가구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1층에 방이 4개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 1층 용도가 소매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현재는 계약금만 준 상태인데 이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층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지금 소매점이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주가 한마디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관청이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용도를 원래의 용도대로 변경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을
그냥 마음이 변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계약금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용도 자체가 그 주거가 아닌 그러니까 소매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랐었던 상황이고 예. 건물주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예.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그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것을 이유로 아니면은 그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작게 해서 잠시 동안 뭐 있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담자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 주인이 아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못 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못 받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그 어떤 그 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고 예. 원래 그 집주인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집주인도 설명을 안 한 부분이기 했고. 때문에 이 경우에 이러한 그 계약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예. 법률적으로는 이런 경우 계약금의 포기 없이 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9715번인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주일 입원 중인데 아직도 뒷목 쪽이 뻐근하고 뭉치고 땡기지만 회사에 나가야 해서 퇴원하려고 합니다. 사고는 기사가 음주운전에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일어났고 저는 경추염좌 그리고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버스보험 보상 담당자는 합의 방안을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주 치료를 받고 그 이후 입원은 최소 지급 금액인 5만 원을 주는 걸 받던지 2주 전에 치료를 마치고 합의금을 많이 받던지 하랍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되는 회사를 못 나가게 됐는데 5만 원밖에 못 받는 건지 또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때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분 경우에는 합의를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히 그 사고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고 나타나고 또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명확히 밝혀진 후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일당 10만 원인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 지급 금액이 5만 원에 합의해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보험 보상 담당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반 분들이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예. 딱 특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중에 일부분을 치료비, 나머지를 뭐 위자료 이렇게 나눠져서 치료비로 많이 나가면 위자료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치료비를 조금 받으면 그만큼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보험금이라는 것은 치료비 명목으로 나오는 것과 예. 별도 위자료 명목으로 나오는 것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은 완쾌,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 그 외의 위자료는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담당자가 빨리 퇴원을 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합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치료비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합의라는 것은 이러한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향후 이 돈을 받고 향후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치료비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치료가 다 마무리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합의를 하기 전에 치료부터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치료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 어떤 또 후유증이 있을지 그것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마무리하신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2명이 더 있는 악질 사기 사건이었고 2008년에 실형 선고와 함께 배상 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해자가 재산을 전부 타인 명의로 해놔서 배상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상 명령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선고인지 조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2008년에 배상 명령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먼저 배상 명령 판결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배상 명령 판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형사 피해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 피해를 받아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2개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형사재판에서 이 피해자의 피해가 확실하고 금액이 특정이 된다면은 형사재판에서 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면서 이러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 형사법원에서의 배상명령으로 직접 이 가해자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민사 판결문을 형사재판부에서 대신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가해자가 재산을 지금 타인명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상명령 판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집행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건 민사 판결을 받거나 배상명령 판결을 받거나 사실 항상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집행을 해야 되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타인 명의로 다 이걸 옮겨놓게 되면 당장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인 명의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게 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채무자가 이러한 채권자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바꿔놓으면 이것은 이 채권자를 또 다른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봐서 그 타인 명의로 바꾸는 그 행위 자체를 취소해서 채무자에게 명의를 되돌릴 수 있는 강제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담자분은 이 지금 사기 가해자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놨다면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분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네, 되네요. 맞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4897번인데요.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재산을 다른 명의로 빼놓는다거나 해외로 도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보를 해놓은 게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합니다. 약속 날짜 전에 돈을 받고 싶은데 재산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2014년 말이니까 아직도 한 5달 이상 좀 남은 상황인데요. 공증까지 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용증을 한마디로 이제 공증을 받아 놓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공증을 받아 놓으셨으면은 그 변제기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공증 서류를 가지고 바로 어떤 민사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집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재산을 그때까지 묶어두는 한마디로 보존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라는 그런 보존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예. 지금 이와 같은 사유 변제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묶어두고자 합니다라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를 하시면 예. 법원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제 묶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받을 수는 없지만 묶어둬가지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제기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제기라는 것은 그때까지 돈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채무자는 그때까지는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두 사람이 정한 거기 때문에 미리 집행할 수는 없고 이런 거를 위해서 묶어둘 수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부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